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구독자 수가 막 늘면서 10,000명을 찍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만큼 커질 거라 생각을 못했었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요. 제가 학교에서 찍은 브이로그 영상이 되게 떴어요. 페북 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게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제가 제목에도 기입해놓고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그날은 Senior Skip Day였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그냥 고3 수고한 고3들한테 하루 놀게 현장 체험학습을 간 거예요, 학교에서. 1교시 수업 있고 아침을 먹고 크리스천이니까 예배를 하고 그리고 바로 현장 체험학습으로 고3들만 간 건데 그게 그냥 학교 생활인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마치 매일 그런 것인 것 마냥 다들 막 너무 부럽다. 한국에선 고3 저런 거 꿈도 못 꾸는데 네, 그거는 학교 생활이 아니고요. 현장 체험학습 간 거를 제가 찍은 거예요. 그날 애들도 이제 예쁘게 꾸미고 오고 저도 그래서 화장한 거지 보통 학교 갈 때 화장 나도 정말 거짓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다 들떠있고 학교에서도 찍어봐라, 브이로그 찍어라,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찍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평범한 미국의 학교 생활이 아닙니다.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 미국 생활, 미국 학교 생활이 너무 미화되고 이런 게 저는 좀 보기가 불편했어요. 제가 노력했던 게 다 너무 쉽게 받아지는, 너무 쉽게 여겨지는 그런 댓글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이 미국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나 유학을 가 계시는 다른 분들도 그런 댓글을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얘 영상 때문에 지금 내가 한 게 너무 미화가 되고 있네? 이게 뭐지? 저는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하고자 미국 학교의 실체,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았던 유학원 가서 이런 거 절대 못 들어요. 좋은 것만 얘기하지 단점 얘기 잘 안 해줘요. 정말 유학을 가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실제 미국 생활이 어땠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할 게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막 제가 노트에 막 정리를 해놨거든요, 급하게. 이것도 원래 예정된 게 아니었는데 그런 댓글이 달리다 보니까 정말 하나 찍어야겠다 싶어서 진짜 부랴부랴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공립학교를 1년 동안 다녔어요. 제일 첫 학기에 제가 공립학교를 갔을 때는 외국인이 저랑 이태리에서 온 여자애 그렇게 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미국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래서 이건 정말 오리지널 미국 공립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마다도 다 다르고 학교마다도 다 다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공립학교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업은 먼저 55분씩 진행됐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5분이었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을 break time이라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passing period, passing time 이렇게 불렀거든요. passing time이 뭐냐면 미국은 학교에서 반이랑 반을 옮겨야 해요. 내가 수학을 듣고 다음 교시가 영어다. 그러면 수학을 들었던 반에서 영어 수업 교실로 옮겨야 해요. 선생님들마다 다 자기 반이 계세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 반, 영어 선생님은 영어 반.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실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반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라고 말도 사실 잘 못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진짜 빠듯하거든요. 수업 딱 종치자마자 짐 다 챙겨가지고 들고 막 복도를 걸어가요, 열심히. 학교도 또 넓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걸어가서 가방을 놔두고 화장실 가려면 정말 빨리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수업 들을 준비, 필기구 꺼내고 책 꺼내고 딱 준비를 하고 나면 5분 훌쩍 지나갑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그냥 패싱 타임이에요. 그냥 교실 옮기는 시간. 쉬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침 먹는 시간이 꼭 있더라고요. 보통 1교시나 1, 2교시 마치고 아침 먹는 시간이 있어요. 학교에서 아침을 줘요. 그 시간이 20분입니다. 그게 약간 좀 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먹으면서 막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과제 못한 거 있으면 그 시간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 보는 친구도 있고 유튜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보통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했어요. 제일 처음 간 학교니까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4, 5교시, 3, 4, 5교시 마치고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공립에서 점심시간은 30분이었어요. 30분이 끝입니다. 수업 끝나고 짐 다 싸고 카페테리아로 막 가요. 공립에서는 테이블별로 줄을 세웠거든요. 아니면 뭐 제일 빨리 온 애들은 제일 빨리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줄을 쭉 서서 급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먹고 이제 애들이랑 놀고 하는 게 30분이에요. 딱 30분이고 그리고 이제 6, 7교시를 하고 공립에서는 3시 20분에 하교를 했습니다. 제가 공립 다닐 때는 아마 6교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1, 2교시 하고 아침 먹고 3, 4교시 하고 점심 먹고 5, 6교시 하고 하교.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총 교시는 6교시인데 시간표가 어떻게 되느냐 A 스케줄이랑 B 스케줄이 있어요. 첫 주는 월, 수, 금은 A 스케줄이고 화목은 B 스케줄이에요. 그럼 두 번째 줄은 월, 수, 금은 B고 화목은 A예요. A, B가 뭐냐? 자, A, B마다 주요 과목이 달라요. A 스케줄은 1교시 과학, 2교시 국어, 3교시 수학, 4, 5, 6교시 뭐 예체능 이렇다면 B교시는 1교시 영어, 2교시 사회, 3교시 수학. 수학이나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다 들어가기도 하는데 예체능은 보통 A, B가 다 똑같았어요. 그냥 주요 과목들만 매일매일 바뀌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교시긴 하지만 제가 들었던 과목의 수는 7개였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다시 시간으로 돌아와서 자, 3시 20분에 하교를 하면 집에 바로 가는 학생들도 많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의 반 이상의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스포츠예요. 저는 치어리딩을 했고요. 남자애들은 보통 풋볼이나 농구, 그리고 여자애들은 농구나 배구, 치어리딩 이렇게를 해요. 시즌이 다 따로 정해져 있는데 겹치지 않도록 풋볼 시즌이 끝나면 농구 시즌이 오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치어리더들은 풀 시즌이죠. 풋볼도 가야 되고 농구도 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렇게 스포츠 하는 애들은 연습을 가요. 저는 보통 4시에 시작해서 6시에 치어리딩 연습이 끝났었어요. 그리고 이런 스포츠 활동을 안 하는 애들은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동아리 활동이나 뭐 연극 뭐 이런 거. 그런 거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보통 한 6, 7시 되면 이제 그런 활동이 다 끝나요. 그럼 이제 집을 가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고 과제를 해야 합니다. 저는 과제량이 진짜 엄청났어요. 두 학교 모두, 공립, 사립 모두 과제량이 정말 많았어요. 소논문, 에세이 이런 거 쓰는 것도 진짜 매주 있었고요. 팝 퀴즈라고 이건 과제는 아닌데 가끔씩 학교 가가지고 수업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리마다 종이가 한 장씩 있어요. 시험이에요. 아무런 예고도 없었던. 그래서 그때 배웠던 거는 계속 공부를 해놔야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 뭐 풀어오는 숙제 이런 거는 수학이 그냥 다였던 것 같고 보통 다 뭐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이 지문을 읽고 뭐 연관성 찾기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매일매일 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남는 시간은 다 과제로 보냅니다. 그럼 끝나면 한 10시? 11시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뭐 씻고 내일 학교 갈 거 준비하고 다 하면 12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잤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스포츠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시즌일 때는 그냥 남아서 연습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게 시즌이다. 그러면 경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치어리더도 했지만 배구 시즌에 배구 매니저도 했었어요. 여자 배구팀 매니저. 자, 그게 보통 주 2, 3회였어요. 뭐 화, 목, 토 주말에도 하거든요. 월, 수, 금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홈게임이 아니라 원정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해요. 스쿨버스를 타고. 저희 학교에서는 상대 팀의 학교까지 기본 한두 시간이 걸렸어요. 보통 게임이 4시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한 2, 3시 학교를 나서요. 그래서 4시까지 도착을 한 다음에 게임은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돼요. 다 끝나면 6시고 뭐 이것저것 챙기고 애들 씻고 이러면 한 7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2시간 걸려서 오면 집에는 9시에 도착해요. 이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9시에 도착해도 피곤은 하거든요. 과제도 하고 씻고 다 해야 하니까. 근데 3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게임이 4시 거, 7시 거 2타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1시부터 가요. 막 3시간이 걸려서 막 가요. 그래서 4시 거를 해요. 2시간 동안. 10시까지 하고 7시까지 쉬고 7시 거를 또 해요. 그럼 또 2시간이잖아요. 9시 마쳐요. 그리고 3시간을 또 막 차 타고 와요. 집까지. 그럼 집에 오면 12시, 1시예요. 바로 잘 수가 없어요. 왜? 과제해야죠. 그래서 보통 약간 학생들도 스포츠를 플레이하는 학생들도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기는 하는데 그게 매번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신이 안 좋으면 스포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게임을 빠지거나 정말 잘못하면 팀에서 퇴출까지 당합니다. 그거는 내신 때문이 아니라 뭐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래서 내신도 신경 써야 하고 스포츠도 해야 하고 둘 다 잡아야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배구 하나만 했을 때 이래요. 스케줄이. 저는 치어리딩까지 했잖아요. 농구 경기는 배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풋볼은 매주 금요일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풋볼도 끝나면 보통 홈 경기는 한 9시에 끝나고 원정은 집 오면 11시, 12시가 됐거든요. 그래도 풋볼은 금요일이라서 다음이 주말이라서 다행이죠. 농구나 배구는 진짜 시도 뜻 없이 해요. 토요일에 하는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내신 신경 쓰고 스포츠까지 다 관리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든 멘탈적으로든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배구 매니저랑 치어리딩을 같이 병행했을 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고 그랬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못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시즌을 끝내긴 해야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좀 많이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이랬어가지고. 그래서 힘듭니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게. 아, 그리고 스포츠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건 이따가 영상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시험 기간. 공립에서 다닐 때는 시험 기간이 일주일이었어요. 어떻게 시험을 보냐면 날짜가 안 겹치게 시험을 내주세요. 뭐 수학은 월요일에 치고 사회는 화요일에 치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내주시는데 이게 정말 근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 1, 2주 전부터 그걸 말을 해주시거든요. 시험이 내신에 많이 들어가긴 했던 것 같아요. 반영 비율이 높았던 것 같긴 한데 그 시험으로 인해서 얘가 아 진짜 이번 연도에 얘가 수업을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이게 딱 판가름이 나요. 그리고 정말 선생님 마음대로라 가지고 한 번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뭐 이러이러한 전쟁을 가르쳤을 때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었냐? 뭐 어떤 농담을 던졌냐? 저 이런 질문도 기말에서 받아봤었어요. 그래서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고 그때그때 해놓으셔야지 내신을 따실 수가 있어요. 보통 하루 일상이 이랬어요. 뭐 학교 가고 스포츠하고 치어리딩하고 과제하고. 근데 이제 뭐 SAT나 토플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공부까지 따로 하셔야겠죠? 근데 거기에 또 만약에 미국을 처음 가셨다. 영어를 잘 못하신다 이러면 영어 회화 공부도 따로 하셔야 돼요. 할 게 점점 불어납니다. 산더미처럼. 그러다가 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 나가는 사람들도 정말 여러 봤어요. 아까 말했듯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멘탈로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리고 다음 사립. 미국에 있는 사립고등학교는 진짜 대부분이 종교학교예요. 크리스천이거나 가톨릭, 그러니까 교회 그쪽이거나 성당 쪽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보통 다 종교학교예요. 자, 사립에서는 수업 시간이 1시간 15분이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3분이었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근데 화장실 갔다가 늦잖아요? 그럼 끄여요. 내신 성적 투두두두두두 낮아집니다. 태도 점수 때문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5분이라도 주지. 화장실 언제 갔다 오라고. 화장실도 줄은 정말 길어요. 그랬습니다. 아침 먹는 시간은 15분이었어요. 저는 보통 이때 그러니까 먹으면서 숙제하거나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1교시 끝나고 아침을 먹었고요. 그리고 2, 3, 4, 5를 하고 점심시간이 있었어요. 점심은 20분. 밥 먹는 시간. 저희는 약간 선착순으로 제가 빨리 오는 사람대로 밥을 먹었거든요. 배식을 받았는데 네, 그냥 그렇게 줄 서가지고 밥 받고 딱 먹으면 20분 끝. 그리고 밥 먹고 6, 7교시 하고 이제 4시에 하교를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15분을 하는 대신 저희는 주 4일째였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이 학교를 갔었어요. 금요일에 학교를 안 갑니다.
근데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수업이 1시간 15분이었다고 했잖아요. 보통 1시간을 한다고 치면 이제 15분을 더 하는 건데 하루에 15분을 더해서 월, 화, 수, 목 4일 15 곱하기 4는 60. 어쨌든 60분 더 해가지고 금요일 걸 채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 자, 쉬는 시간 3분이라 그랬죠? 수업 끝나고 뭐 절대 못 물어봐요. 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험을 못 쳤다, 학교를 결석했다, 재시험 못 봅니다. 언제 해야 하느냐? 금요일. 학교 마치고 안 해줘요. 선생님들 다 퇴근하고 집에 가세요. 좀 딱 치자마자 안녕 이러고 짐 싸고 가십니다. 퇴근이 정말 칼퇴근이에요. 저희가 학교 마치고 집 가듯이 선생님들은 퇴근하시고 집을 가십니다. 학교 끝나고 물어봐도 금요일에 와 이러고 안 봐주세요. 왜? 집에 가야 하니까. 그래서 금요일은 아침 학교가 있어요. 이제 보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가는 데인데 보통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좀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똑같이 또 치어리딩을 했습니다. 4시에 마치니까 4시 반부터 6, 7시까지 치어리딩 연습이 있었고요. 끝나고 기숙사로 가면 저녁을 먹고 이제 또 과제 폭탄이죠. 이 학교는 에세이도 정말 많았고요. 일주일에 에세이가 진짜 과목별로 있었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에세이가 너무 많았고 조별 과제가 심각하게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았거든요. 국제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조별 과제를 막 던져줘요.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것도 해 이러면서 나만 아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애들 다 모여가지고 조별 과제 해야 되고요. 평일에는 제 과제 해야 되죠. 그 주말에도 조별 과제 다 끝나면 또 제 개인 과제를 해야 돼요. 놀 시간이 없어요. 놀려면 놀죠. 근데 진짜 막 나는 정말 잘해야지. 난 내신 오레이 받을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놀 수가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과제가 미칩니다. 과제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을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수업 놓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과제 못하고요. 시험 못 치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신 절대 못 따요. 수업을 저 진짜 그런 필수 과목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졸지도 않았어요. 졸지도 못했어요. 아파서 학교 빠진 적 딱 한 번 했거든요. 응급실 갔을 때. 그때 말고는 아파도 배가 아프든 뭐가 아프든 진짜 몸이 죽을 것 같아도 갔어요. 그걸 놓치면 난 일주일 동안 2~3배로 더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야. 그냥 하루 고생하고 말지라는 마음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만큼 수업이 진짜 중요해요. 저는 수업 안 듣고 내신 잘 나오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안 나옵니다. 진짜 수업을 꼭 들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학교에서. 진짜 학교에서 4~5시간은 기본으로 저는 그랬어요. 온 열의를 다해서 수업을 참가해요. 한 4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치면 집에서 과제하는 시간이 또 4시간이에요. 에세이 한 번 쓰면 자료 조사만 2시간이고 쓰는데 2시간이에요. 하나 쓰는데. 그래서 도합 총 약 8시간을 하루에 공부하는 데 썼어요. 앉아서. 생각보다 많죠? 내신 딸랑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나라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치어리더는 모든 게임을 나가야 합니다. 농구와 풋볼.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았어요. 그냥 어디 원정이나 이런 데 갔다 오면 기본 10시, 11시, 진짜 늦을 때는 2시에도 온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정말 과제를 가면서 한 적도 있어요.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노트북 켜놓고 휴대폰 핫스팟 해가지고 노트북 연결해놓고 막 에세이 쓰고 진짜 그랬던 적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학교는 제가 너무 싫었던 게 시험이었어요. 시험을 언제 치냐면요. 방학식 날에 칩니다. 7월 20일 방학이에요. 7월 20일 기말이에요. 중간 기말을 다 방학식에 쳐요. 진짜 이거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더 싫은 게 초등학교처럼 시험을 쳐요. 이 시험 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하루에 만약에 6과목을 듣잖아요. 6과목을 다 칩니다. 아니 하다 못해 중학교도 2~3과목씩 나눠가면서 치는데 6과목을 하루에 다 쳐요. 아시죠? 힘듭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 전날 막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2시간 자고 학교 가서 시험 치고 이랬어요. 진짜 머리가 터졌습니다. 시험이 좀 그랬었어요. 방학식 날 하는 데다가 모든 과목을 하루에 다 쳤습니다. 그것도 내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멘탈이 와장창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방학 때문에 어떻게 학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이걸 틀렸는지 맞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집에 가서 일주일 있다가 결과만 성적표로 통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스템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방학하기 전까지 애들을 굴리자 이런 마음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2, 3일 정도 텀을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은 늘 했지만 고쳐지지 않죠. 저 하나만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자, 그리고 저도 그랬고 제 미국 친구들도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냐면 미국은 고등학교가 4학년까지 있어요. 1, 2, 3, 4학년. 보통 1, 2, 3학년에 준비를 많이 해놔요. 스포츠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스포츠가 대학 가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포츠 하나만, 풋볼, 농구 하나만 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가는 사람도 진짜 많고요. 스포츠 때문에 캐스팅 돼가지고 뭐 장학금 오퍼나 스쿨 오퍼를 받고 학교를 가는 경우도 상당수예요. 저도 치어리딩 때문에 사립으로 옮길 때 장학금을 받았었거든요. 치어리더랑 성적 장학금 이렇게 2가지를 받고 갔었는데 그만큼 스포츠가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대입에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래서 무튼 그렇게 스포츠를 열심히 하고요. 고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이제 내신 따고 SAT, ACT, 미국 수능이에요. 준비하고 AP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학 교육과정 수업인데 고등학교 학점과 대학교 학점이 같이 나옵니다. 이 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하면 학점을 둘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가게 되면 이제 학비와 시간을 둘 다 아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업인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시험도 정말 어려워요, AP가. 그냥 대학교 수준을 고등학교에서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대입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고1에서 3학년까지 다 정리를 해놔요.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고등학교 4학년, 제일 마지막 졸업반 시기에 대입만 준비를 합니다. 보통. 대학교를 갈 친구들은 대입 준비를 하고 취직할 친구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졸업하고 바로 뭘 할지에 대해서 고4 때는 그거를 준비해요. 막 내신에 막 몰두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한데 보통 그쯤 되면 좀 더 여유로워져서 이제 시험이나 뭐 내신에 많이 집중한다기보다는 AP, 방금 말씀드렸던 AP나 대학교 진로 쪽에 좀 더 열정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4 때가 제일 한가했어요. 한가했다고 하면 뭐 하지만 좀 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주말에 그냥 잠깐 놀러 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제가 다녔던 사립은 늘 스케줄이 똑같았어요. 월화수목 다 똑같았어요. 좀 질리긴 하는데 뭐 그냥 같은 하루의 반복이에요. 같은 과제의 반복, 같은 선생님의 반복. 나쁘지 않아요. 적응되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미국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겪은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사립은 좀 더 다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립은 진짜 말 그대로 사립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졌느냐, 뭐 누가 지었느냐, 어떤 주에서 실행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나 방침 뭐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100%는 아니지만 그냥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도 이렇게 충분히 힘든데 손꼽히는 거 2개만 감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이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되게 잘 먹거든요, 뭐든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래가지고 진짜 어느 나라 음식이든 다 잘 먹어요.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정말 다 잘 먹는데 그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 지쳐요. 급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학교는 더 좋은 급식이 나오겠죠. 저희 학교는 이랬어요. 공립, 사립 둘 다. 메인 메뉴는 핫도그나 햄버거, 심할 때는 식빵에 패티 한 장. 얇은 패티 한 장. 그게 메인 메뉴예요. 주 메뉴.
거기에 이제 배식판 이렇게 반찬 칸이 따따따 있잖아요. 거기에 뭐 샐러드, 과일, 작은 과일들, 방울토마토 이런 거, 거기에 우유 한 팩. 뭐 가끔 라이스 크리스피도 나오고 뭐 과자, 쿠키 이런 것도 같이 나와요. 네, 그게 점심이에요. 햄버거도 맛있는 햄버거가 아니라 그냥 번에 패티 넣고 뭐 양상추 하나 올리고 거기에 막 케첩 짜서 먹어요. 그게 다예요. 핫도그도 왜 그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먹을 수 있는 핫도그 있죠? 딱 그 맛이에요. 그게 하나 나와요. 점심으로 그게 하나가 나와요. 배도 안 차고 맛도 없고 아우 정말 급식은 정말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여성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멘탈이 강해야 하는 게 미국이 개방적인 나라잖아요. 모든 면으로 개방적인 나라인데 성적으로도 개방적이에요.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가 좀 더 보수적이라는 거. 미국은 좀 더 개방적이고. 자,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성희롱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는 인종 상관없이 그냥 미국 애들도 미국 애들한테, 그냥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뭐 말을 한다던가 채팅을 한다던가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가서 처음에 그 말을 들으시거나 그런 걸 당하시면 되게 막 어버버하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진짜 당황하시고 막 멘탈이 막 깨지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막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라가지고 그냥 같이 막 욕하고 그냥 뭐 차단하고 이렇게 어떻게 저떻게 저는 대처를 좀 확실하게 한 편이었는데 정말 막 여리시거나 막 상처 잘 받으시고 이러면 진짜 멘탈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뭐 막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말하면 되지 않냐 이것도 아닌 게 학교에서 얘기해봤자 걔는 이미 그런 애로 낙인 찍혀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걔는 자기 이미지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상처받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가 답입니다. 대처를 똑바로 잘하시고 무시하시고 근데 그게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처음에 멘탈 바사삭 됩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것들 말고도 뭐 힘들었던 거 뭐 이런 거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그냥 딱딱딱 간추려서 말할 수 있는 것만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뭐 걱정되시거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DM으로 물어봐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찍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유학 되세요. 안녕!